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오늘 동국대학교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는 바람에 남산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 앞쪽으로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저 비석이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언제 한번 마음먹고 올라가서 확인을 해볼 기회가 있을까요? 궁금한데. 남산 맨션 아파트를 지나서 이제 소월로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른바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외인 아파트도 무너뜨리고 남산 자락에 있던 안기부나 수방사 같은 약간 무시무시한 조직들도 남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저 남산 맨션 아파트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분명히 저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이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였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남산이라는 곳이 국립극장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관들도 자리에 있었고, 또 남산의 외인 아파트처럼 제3 한강교나 한강변을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발전하는 수도 서울의 모습 같은 걸 선전하는 선전장 같은 곳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YS가 집권하면서 박정희부터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지난 정권과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의미에서 지난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선전의 장이었던 남산을 전용으로 되돌린다는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을 하니까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나네요. 머리 비우고 그냥 걷겠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 입구입니다. 봄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피었네요. 저런 그랜드 하얏트나 한강변의 워커힐이나 시내 조선호텔, 신라호텔 같은 건 서울의 노른자 위 땅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굉장히 경치가 좋을 것 같고 기분도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고급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굳이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이곳도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남산 자락을 끼고 있는 동네를 한눈에 보기에는 이곳이 나은 것 같아요. 저기 남산타워하고 타워 옆에 방송탑이 한눈에 보입니다. 남산타워를 전망대나 관광 명소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원래 목적은 방송용 송신탑이죠. 1975년 완공 이후에 한동안은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요. 1980년에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남산타워를 일반에 개방을 해서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전두환 집권 이후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을 꾀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곳은 용산도서관인데, 남산도서관에서 불과 100m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공도서관이 이렇게 이웃해서 있는 거거든요. 용산도서관이 원래는 공화당의 당사로 쓰이던 건물이었는데, 이곳도 전두환 집권 이후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바꾸면서 저렇게 남산도서관에 이웃해서 도서관이 하나 새로 생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남산타워의 개방도 그렇고 이 용산도서관도 그렇고 1980년 전두환의 집권 이후에 그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 또는 선긋기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예전에 남산 관련해서 뭘 좀 찾다가 재미있는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196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요 남산 등산로에 양을 끌고 나와가지고 새벽에 남산을 올라가는 등산객들에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양젖을 짜가지고 판 적이 있었대요. 또 원래는 양 한 마리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5마리 6마리 이렇게 데려다가 양젖을 팔기도 했다네요. 참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 드는 생각이,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거 어디 양젖이라도 떼다 팔아야 되나. 남산 계단길이네요. 대학교 1, 2학년 때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여기 꼭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 계단을 오르면서 나는 언제쯤 여자친구가 생길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미련한 게,
누구를 만났어야지 여자친구가 생길 텐데 시간 날 때마다 남산에 혼자 와서 저런 데나 걷고 있으니 여자친구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죠. 못 사귀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쨌든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한양공원이라고 새겨진 기념비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서울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던 일본인 거류민단이 일본인들을 위한 공원을 이곳 남산에 조성하게 되는데, 고종이 그 공원에 한양공원이라는 이름을 하사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념비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석 뒤편의 글씨를 다 쪼아가지고 판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산하면 역시 돈가스죠. 가게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남산의 돈가스가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예전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오셔서 식사하셨던 것 아닌가요? 저도 그 유래를 잘 모르겠네요. 숭의여자대학교입니다. 숭의여자대학교 안쪽에 그 일본이 남긴 신사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역사 답사를 이쪽으로 왔다 하면은 반드시 들리는 필수 코스였거든요. 이 리라초등학교와 리라공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남산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도 예전에 일본 신사 자리여서 숭의여전하고 저쪽 남산원을 꼭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나 좀 하면, 예전 남산원에 러시아에서 가지고 온 대포가 한 대가 있었거든요. 보육시설인 남산원에 왜 러시아 대포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그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길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제가 길을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벌써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는데 부지런히 걸어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맞으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쪽 필동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네요. 이쪽 동네 골목 안쪽으로 해서 동국대 쪽을 향해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이고야, 개야, 미안하다. 이 건물도 되게 오래돼 보입니다. 한국학생회관이라고 하네요. 정초가 1966년 4월 12일. 오, 여기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내린 글씨가 있네요. 적은 일에도 충실하라, 박정희 대통령 각하 휘호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냐? 건립후원기관 대한민국 정부 WS 한국위원회. 당시 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 학생회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 모교인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신 서울농업대학의 이름도 보입니다.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처음 알았네. 동국대학교 앞쪽으로도 벚꽃이 한창이네요. 동국대학교 앞에 세워진 사명대사의 동상입니다. 불교계 대학인 동국대학교 앞에 이런 사명대사의 동상을 배치한 게 다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운 거겠죠. 근데 제가 이 동상을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이 대사님이 바라보는 방향이 왜 저쪽 신라호텔 쪽일까 항상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쪽 동국대학교 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 시내 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이 무슨 남쪽인가? 제가 이 방위치여가지고 동서남북을 잘 모르긴 하는데 왜 사명대사님이 저쪽을 보고 있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측에는 이 사명대사님이 이 높은 법력으로 왜군을 물리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신라 호텔 자리에 예전에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방문사가 있었으니까 저쪽에 서려 있는 어떤 일본의 기운을 이 사명 대사님의 법력으로 이렇게 딱 누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나간 걸까요? 저는 그냥 내심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저쪽을 바라보고 계신다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이고, 이 경사급한 계단만 내려가면 오늘 코스도 끝이 납니다.
출발지인 장충단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나서 돌아봤는데 영상으로 이게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남산 주변을 돌아보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